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안드로메다급 소설, 상상가설 추리. 자, 금성 가라사대 56번째. 그레이트 리셋 후반전. 지금 약간 시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뉴스나 다른 유튜브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잘 검색하시고, 중요한 거는 그 후반전이다. 우리가 이제 큰 그림, 이 후반전이란 거는 그레이트 리셋 기간이 어떻게 보면 19년부터 우리가 코로나 그 이후에 2030년까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레이트 리셋 하면 2020년부터 2030년 그레이트 리셋으로 보고 있고, 이 시나리오의 큰 틀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지금이 2025년 24에서 25로 가는 길, 24에서 지금 25로 가는. 그리고 이제 2024년은 가장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당연히 미국 대선이었는데,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충성서약을 하는 것 같은 쇼를 하면서 당선이 됐죠. 그러면 큰 틀에서는 지금 후반전, 전반전, 중후반전으로 가고 있다. 중후반전이 맞겠죠. 제가 코왕에 걸려가지고 중후반전으로 가는 길목이다.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 중후반전으로 가는 길목에 이 한반도의 전쟁설 또는 국지전 또는 자체적인 삽질, 어설픈 계엄령, 어설픈 쿠데타, 기타 등등 진행되는 것을 큰 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일단 그레이트 리셋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30 아젠다까지 이어지는 이 틀에서 10년을 일단 이 10년 안에서의 방향성들을 바라봐야 된다. 물론 이제 뭐 공화국의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이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G7 회의 때 입고 있던 옷, 프리메이슨 모양. 그리고 이제 2024년에 트럼프 저격쇼, 현대판 삼국 고구들의 한 후에 좀 당선이 됐죠. 어찌됐건 2020년하고는 다른 상황으로. 선거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관점, 물론 미국 대선 기준으로도 부정선거는 있었죠. 국회 이슈 트럼프 때도 있었고, 뭐 200년 만에 국회 난동 이런 이슈도 있었고, 지금 한반도도 물론 이제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가 전체 큰 틀에서의 움직임이냐, 아니면 이 삽질, 이 어린아이의 불장난이냐, 아니면 이 제한된 프레임에서의 밥그릇 싸움이냐에 더 가까운 거죠, 사실은.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뭐 프리메이슨 후반전, 중후반전이고, 이제 프리메이슨 개념을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다들 알고. 그리고 대통령은 아바타. 당연히 이 큰 틀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거당하는 게 세계적인 누리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일단 한국의 물론 군사정권 이후에 김대중 때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라인에 가장 프리메이슨적으로 강력한 사람이 이제 김대중이고, 이제 노무현도 이 무덤의 어떤 표시를 보면 알겠지만, 노무현은 이제 약간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프레임 역사관에 갇혀서 세계사 정치를 올바르게 풀어가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 세계 정치라는 거는 이 프리메이슨적 개념이 아니라 이 세계의 흐름적 정치는 그 초등학교에서 외우는 국사적 관점의 사상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만, 물론 이제 이명박 박근혜 라인은 좀 약하겠죠, 당연히. 박근혜도 탄핵된 이유가 복합적인 거고. 그러면 이제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지는 이 라인도 당연히 이들이 깨달았건 깨우치 않은 건 뭐 그런 걸 떠나서 그 범주 안에서 등급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제 얘가 이번 사건에서는 약간 그 큰 틀에서 움직임에서 동선에 벗어난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코노미스트나 윤석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이 다르다. 좀 질타를 많이 한다. 이제 노무현 이 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한국 대통령들도 이 프레임메이슨의 대통령들 중에도 레벨이 이제 낮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미국 대통령도 쇼를 하고 대통령 당선을 하고 타협을 하고 복잡한 관계에서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트럼프를 2020년 때 응원했던 이유는 바이든보다는 낫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이제 윤석열은 정말 이 젤렌스키 역할론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부패를 안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젤렌스키나 뭐 한국의 대통령들이나 다 이승만이나 이 허수아비 아바타다. 이 그림자 정부. 우리가 이제 그림자 정부를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미국이죠. 미국의 일국, 우리가 일국으로 보고 우리는 한 제3국 정도로 보는 거고, 삼국의 서열이 되는 삼국이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한데, 아무튼 미국의 컨트롤을 받는 거고, 미국 자체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그림자 정부가 존재한다. 근데 이제 그림자 정부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딥스테이트하고 또 이게 개념적으로 다른 겁니다. 즉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를 적으로 삼는다 한다고 해서 실제 이 어둠 속에 딥세력을 적으로 두는 게 아니고, 이 관료 조직 사이에서의 딥스테이트적 개념,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니그의 부정부패 뭐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고, 실제 트럼프는 글로벌리즘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사건 또는 제약에서 관련된 것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진정한 트럼프가 적였으면 이미 총 맞고 죽는 것도 떠나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이제 한반도 관련된 그러니까 이 국가주의의 의식에 갇혀서 역사관, 정치관에 갇혀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사실은 한반도입니다. 제국주의와 공화국의 충돌 사이에서 또는 냉전에 사상적 민주주의, 공산주의에 갇혀서 또 그 안에서 지역적 프레임에 갇혀서 여당, 야당의 그 의식에
1세대, 2세대, 3세대들의 밥그릇 싸움 안에서 갇혀 있는 정치인들에 있는 거고, 이제 특히 이제 검찰 정권으로, 이제 군사 정권으로 해서 이제 컨트롤 하다가 미국이 검찰 정권들로 자주 이제 이용을 하죠. 그 중에 이제 이 윤석열인데, 윤석열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그 여자 쪽은 사이비 쪽에 더 가깝고, 아무튼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얘가 지금 오발탄, 그러니까 큰 틀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다. 안 움직인 것 같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이유는, 자, 전반전, 이건 누누이 많이 이야기했던 전반전과 후반전. 자, 이 큰 틀이 그레이트 리셋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이 1대1로 브릭스적 개념에서의 이 동선에서의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또는 이란 이쪽의 트러블들, 분쟁이 점차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동북아시아 쪽으로, 남중국 이렇게 거쳐서 되어지는 시나리오지 않겠느냐라고 가설을 이야기하는 틀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아시아에서는 후반전으로, 이제 여기 중반전, 여기다 중반전도 하나 깨야겠다. 이 중반전이 이란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란. 이 진짜 대중 이란. 이미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철수했고,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대립적 관계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인도하고 중국하고 뭐 이 분쟁, 이제 이쪽 분쟁들이 이제 뭐 또 일어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남중국이냐 대만이냐 한반도냐라고 후반전으로 가는 과정이고, 여기서 이슈가 국지전이 됐건 이슈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같은 애가 있으면 안 좋은 거죠. 얘는, 자, 젤렌스키나 윤석열이나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그냥 얘들은, 자, 뭐 제3국 정도가 맞죠? 사실. 네, 아바타고 미국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전반기에 정말 그 전쟁과 국민을 거의 포탄밥으로 만들어버린, 그러면서 부정부패, 이렇게 사리사욕, 그 패거리들 한 것처럼 이 한반도도 위험한 놈이 이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민주당, 즉 바이든 집권 시기에, 이제 바이든이 허수아비지만 또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바이든 때 전쟁이 한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젤렌스키, 그 다음에 베냐민, 얘도 바이든 정권 때 지금,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가자지구 분쟁이, 가자지구의 본질을 따지게 되면 다 이 베냐민, 즉 관련돼 있는 겁니다. 유발을 시키는 거고, 얘가 정치적으로도 갖고 있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역을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더 동쪽으로 확장하는 플랜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세기 전반, 그러니까 이스라엘 탄생이 48년, 아직 100년이 안 됐죠. 그게 더 확장하려는 지금 플랜이 있는 겁니다. 그건 군복에 그 이스라엘 지도를 더 크게 그려놓은, 그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오늘은 뭐 큰 틀을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베냐민도 중요한 거는 다 이 민주당 바이든 세력 때 미국의 그 영향을 뒷심을 자본적인 게 됐건 정치적인 게 됐건 물론 이제 나토까지 도움을 주면서 젤렌스키는 러시아하고 아직도 전쟁 중인 거고. 자, 그러면 지금은 2024년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됐건 이스라엘 문제가 됐건 또는 이란 문제가 됐건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또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 자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이미 미사일 주고받기도 하고 이 분쟁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레이트 리셋의 전반전을 봤을 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지금 유의 어찌됐든. 자, 그러면 후반전은 당연히 그리고 어차피 지금 대만하고 중국, 미국 뭐 대만 관련돼서는 오래전부터 연도가 조금 지금 이야기되는 연도가 있죠. 자, 그랬을 때 후반전에서 중국 주위로 해서 한반도냐, 대만이냐, 남중국해냐의 트러블 문제. 뭐 러시아, 일본 뭐 이런 사소한 문제도 있겠지만. 자, 여기 이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후반전 아직 도입은 안 됐지만 지금의 한반도에 이 약간의 오발탄이 됐건 이슈적인 것들이 단순하게 볼 사항은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이나 또 뉴스들 보면 알겠지만 그 심각했죠. 다들 이제 군부대 내에서나 자정력고가들이 있고 뭐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실제 이제 한반도에서 어떤 큰 틀에서의 전쟁 시나리오가 됐고 국지전 시나리오가 될 때의 외부적 작용은 그 당연히 북한의 역할론이 존재하게끔 말이 움직이는 거죠. 그랬을 때 외부 작용에서의 시나리오에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하고 여기에 반이 되는 또는 푸틴하고의 이런 역할론들이 상호가 존재하고 하는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실제 이제 큰 틀 시나리오에서 어떤 전쟁 시나리오가 스타트 되려면 당연히 북한의 역할론이 작용되어지는 거죠. 그걸 작용시키는 것 자체가 큰 틀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큰 틀에서. 왜냐면 북한이건 전 세계건 하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우주관이 됐건 또는 코로나 사태가 됐건 이미 큰 시스템에서 작동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이유에 어찌됐건 지금 키워드적으로 뭐 계엄령 등장하고 있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이 흐름 지금 유럽에서 중동을 거쳐서 아시아 쪽으로 이 뭐 전쟁 이슈가 이동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는 당연히 12DC 세계화적인 어떤 그 화폐 전환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뉴월드 오더의 그 완성의 그 혈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아무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하던 이야기, 이번 시리즈에서 가라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 미국이 이제 그림자 정부인데, 이 그림자 정부의 실제 자본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음모론에서 유대 자본론이 되는 거고, 이 유대 자본을 세도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세도 자본. 금생 사이드 이야기에서. 세도가의 관련된 자본들의 파워들이 존재한다. 이 세도의 자본의 그 가문들. 이제 혈통적으로 로얄 가문들하고 관련된 것은 왕족들은 이제 유럽에 거의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자본적인 세도 자본, 당연히 이제 록펠러가 되고 로스차일드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잠깐 이거 한번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레이트 리셋 중후반전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서 한반도가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아무튼 이상한 어설픈 계엄령 쿠데타라기보다는 윤석열이가 아무튼 장난질 하려다가 지금 아무튼 군대의 내부적인 또는 이 정화작용으로. 근데 이제 또 가봐야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국내 정치나 어찌됐건 이 민주주의적 개념에 관점을 잘 지켜내야죠.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낫고, 이 민주주의적 정치가 잘 보존돼야죠. 어느 시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화들 잘 하십시오.